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달 대비 1.36% 상승했고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1년 만에 8.35% 올랐습니다. 이는 2006년 11.6%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에 따른 전세난과 패닉 바잉의 영향으로 8월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난 27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월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619건으로 집계돼 10월 대비 약 42% 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증여로 자식에게 물려주고 향후 가격 상승을 노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초구는 28일부터 관내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실시합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을 두고 서울시가 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며 지난 27일 조 구청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서초구가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올해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강북 지역이 11.13%로 강남권의 상승률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자,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요, 임대차법의 도입 후 이 전세난과 함께 패닉 바잉이 서울 전역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키다리 아저씨 함주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집값이 무섭게 오른 한 해였습니다.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소액 투자의 방법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빌라의 역습이라는 주제로 소액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빌라의 역습, 소액으로 아파트를 소유하라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부동산 키워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아파트 매매 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전셋값 역시도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이 되겠습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을 인정을 했고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 물량 자체를 큰 폭으로 대량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분들도 이제 정비 사업 안에 있는 이 빌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강의 바로 빌라를 투자를 할 때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내 월급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집값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액 투자,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고 정비 사업 쪽에서는 어떤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할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파트 투자 투자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월급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월급 15년 꼬박 모아야만 서울에 내 집 마련 가능하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서울 PIR 추이라고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 PIR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월급을 받았을 때 정말 단 1원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이 서울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2020년도 1월 달에 13.6%가 되어 있습니다. 이 13.6%가 즉 13년 6개월이 걸려야지 월급을 단 1원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9월 달에 보시게 되면은 15.6%, 즉 15년 6개월이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 9월 달까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급 자체가 지금 월급 받을 때 1년 안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오르면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자체는 정말 다달이 1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2년이라는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말 내 월급보다 정말 가파르게 상승이 되고 있는 집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바로 전셋값 역시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셋값 역시 PIR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9월 달에 기준 8.2%가 되겠습니다. 8.2, 즉 8년 2개월이 걸려야지 전셋값도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5억에서 6억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전셋집도 마련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울 집값 그리고 전셋값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이 되면서 정말 현금 부자 아니면은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아파트 매수하기 정말 힘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월급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본인의 자산 가치를 늘리셔야 되는데 이 소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투자 전략 오늘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투자 바로 정부 자체에서도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량 자체를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할 때는 공공 재개발 그리고 민간 재개발 그리고 공공 재건축 그리고 민간 재건축이 있는데 민간 재건축하고 이 공공 재건축하고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민간 재건축은 뺐습니다. 우선 공공 재개발을 보시게 되면은 5년 이내에 실입주가 가능하도록 지금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용적률 상향, 그만큼 건물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건물 자체를 많이 지을 수가 있겠고요. 세대 수도 많이 지금 향상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허가가 그만큼 간소화가 되면서 이 사업 속도가 5년 안에 마무리되면서 정말 5년 안에 실입주가 가능하도록 지금 사업 속도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제외가 되면서 사업성이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공 재개발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 재개발을 보겠습니다. 민간 재개발 사업 속도 10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고 빨리 추진이 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해서 없습니다. 그만큼 사업성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집주인분들 2년 실거주 요건 없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희한테 투자를 문의하실 때 이 민간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2년 실거주 요건 때문에 투자가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실거주 요건 이거는 재건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보유만 하셔도 지금 입주권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바로 관리처분 인가 후
바로 중후반까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재건축, 바로 사업 속도 지금 10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재개발하고 거의 사업 속도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초과 이익 환수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익이 발생이 되면은 초과한 금액에 맞춰서 정부 자체의 이익금을 환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2년은 실거주를 해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공공 재건축이 외면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원 양도 금지는 조합 설립 인가 후까지 지금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중반까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공공 재건축의 경우는 바로 안전 진단이 통과가 된 사업장 안에서 바로 공공 재건축이 추진이 됩니다. 그만큼 안전 진단 자체가 그만큼 강화가 됐는데 안전진단 통과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거기 안에 2년 실거주 요건도 있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많은 이제 조합원 분들이 그만큼 안전진단까지 통과를 했는데 공공 재건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재건축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바로 공공 재개발 그리고 민간 재개발 그 중에서도 정말 노밀집 지역 안에 있는 지금 역세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개발 예정지 안에 있는 소형 주택 즉 빌라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5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겠고요.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아파트 투자 이제는 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0억대로 너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그만큼 보유하지 않으면은 투자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는 이제 바로 다세대 주택, 즉 빌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를 안고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10억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서울 아파트 가격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되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금리 자체가 0.5%입니다. 0.5% 지금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는데요. 기준금리 0.5%에 따라서 정말 대출을 받았을 때 그만큼 이자 자체가 낮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을 때 지금 그만큼 이자가 낮아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도 되겠다. 실거주를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셔서 실거주할 집을 마련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서울 전 지역이 바로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대출 자체가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전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면서 9억 이하의 경우는 지금 40%, 9억부터 15억까지는 20%, 15억부터는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10억대입니다. 9억 이상의 대출 금액은 20%입니다. 그러면은 8억 자체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지 아파트 매수가 가능합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실거주로 집을 알아보고 싶어도 정말 8억이라는 돈이 없으면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 자체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금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번 기회를 잡으신다고 하시면 정말 소액으로 지금 큰 수익 얻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소액으로 서울에 아파트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매수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만큼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소액으로 선점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의 계획을 소형 주택, 즉 빌라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 자체가 귀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형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가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셔야지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선점하시면 정말 서울에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만큼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우리가 소액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 방법은 새롭게 아파트촌으로 바뀔 만한 지역을 찾아서 이 빌라를 공략하는 건데요. 그런데 어느 지역의 빌라를 찾아야 될지 어려움을 느끼실 분들을 위해서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 보시죠.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3호선과 6호선 함께 교차하는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예상되나요? 자, 정부의 공공 재개발 이슈가 가장 기대되는 지역 중 하나죠. 연신내 쪽 가보겠습니다. 자, 연신내 지역의 입지 조건은 어떨지 호재와 함께 만나볼까요? 네, 연신내 지역 입지 말씀을 드리면 연신내 지역 지금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3호선과 6호선 현재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지금 고밀도 개발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으로 정비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가 풍부함에 따라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연신내 지역, 바로 은평구 지역 중에서도 연신내 역세권과 불강 역세권이 지금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바로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수요 자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개발 호재 플러스 집가 상승도 충분히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연신내 역세권 GTX A 노선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요. 3, 4년 후에 개통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의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GTX A 노선에 개통이 된다면 연신내 역에서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한 직주 근접 지역으로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바로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GTX A 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지금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저축 노후 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이쪽 지역 공공재개발 후보 지역입니다. 내년 3월 달에 내년 3월 달에 지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발표함에 따라서 선정이 된다면 정말 내년 하반기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후보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주 수요가 풍부해짐에 따라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메리트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래에 대한 호재가 기대감이 큰 지역입니다. GTX A 노선 개통되고 저희가 만약 공공 재개발까지 추진될 걸 기대를 하면서 지금 만나보는 역세권 쪽의 투룸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 말씀을 드리면 가격 자체가 지금 3억 7천에서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1억 9천에서 2억 1천만 원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자체가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의 투자 금액 자체가 1억 7천에서 2억 원대에 지금 투자가 가능하지만 전세 금액 상승에 따라서 이 투자금 자체도 낮아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지만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정말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지금 현재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 재개발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 정말 내년 하반기에 공공
준공 재개발로 인해서 서울 도심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소액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연신내 역세권에서 투룸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과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건대구역 역세권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왕이면은 한강 따라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가볼 곳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이 지역은 어떨지 만나볼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 입지 설명을 해드리면 광진구 자양동 지금 위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갖추고 있는 지역 바로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영동대교와 지금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바로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왼쪽 편이 오른쪽 편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광진구 자양동 개발의 압력, 개발의 속도 그리고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광진구 자양동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삼성동 GBC 개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메인 타워 지금 롯데타워보다 지금 14m, 15m 높게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이 114층 건물이 전부 오피스 사무실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일자리 자체만 1만 7천 명 이상의 근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광진구 자양동에 그 수요가 집중이 된다고 하면 정말 광진구 자양동 집가 상승 정말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의 수혜지 바로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광진구 자양동 1구역, 7구역, 12구역 지금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자양동에 속속 등장하고 있고요. 지금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진구 자양동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후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광진구 자양동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수혜를 톡톡히 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개발에 속도를 내는 만큼 바로 옆에 있는 광진구 자양동이 집가 상승뿐만 아니라 지금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정말 개발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소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한강뷰 조망이 가능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니까요, 강 건너편의 호재도 그렇고 이 민간 재개발의 압력을 꽤 많이 받는 지역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분리형 원룸으로 만나본다면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시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세 자체가 3억에서 3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액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1억 4천에서 1억 6천에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크게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금 자체가 크게 다운이 될 수 있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도심의 접근성과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된다면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성수 전략 정비구역 그만큼
이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 그리고 강변 그리고 건대 역세권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세권 주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집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소액으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개발이 됐을 때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발 호재의 영향과 함께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파트 입주권은 물론이고 한강의 가치까지 품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의 주택 만나봤고요. 자, 1대1 무료 상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기 많은 용산 지역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연신내 역세권과 또 광진구 자양동의 핵심 지역의 투자 전략을 1대1 무료 맞춤 상담 도움 준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나눠가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함주원 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계 올길 김지영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년에도 좀 상승 흐름이 예상되는 서울 지역 아래서 그런 흐름을 또 주도하는 지역이 강남인데 오늘 강남 지역 가볼 것 같은데 각각 특징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이제 투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모든 부동산의 선구자다 얘기할 수 있는 강남구에 있는 아주 고급 빌라입니다. 고급 빌라와 또 이제 서초동에 있는 방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오늘은 실거주가 다 가능한 3룸, 뭐 2룸, 3룸, 4룸이 다 갖춰진 그런 다세대 주택과 고급 빌라인데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거주만이 아니고 수익형도 가능합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네, 투자 선호도가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지역부터 우선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7호선 수인 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강남구청역 역세권에서 2룸 구조와 3룸 구조의 빌라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라의 가격 보시죠. 약 18억 9천만 원에서 22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강남 지역의 프리미엄을 곧바로 누려볼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 가보겠습니다. 자, 좀 고급스러운 빌라를 찾아볼 지역의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이곳은 조금 고급 주택들이 모여 있는 그 고급 빌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선 제가 뭐 2룸, 3룸 그랬는데 알파룸이 또 하나씩 있어서 방 개수를 하나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룸은 4룸으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실거주자도 좋고 이곳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그 외국 손님이나 이런 회사에서 이런 호텔을 이용하는 것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뭐 비밀 보장도 되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 이 비즈니스룸까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회사에서 뭐 연세를 받고 그렇게 그 수익형으로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좀 자금이 힘들죠. 근데 전세를 활용하면 전세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고가인 이 고급 빌라를 조금 적은 금액으로 먼저 매입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위치가 어디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강남구청역 더블 역세권이죠. 거기와 학동역에 뭐 호텔, 여기 고급 호텔도 있죠. 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양쪽으로 한 8분 정도, 이쪽을 이용해도 한 8분, 이쪽도 이용해도 한 7,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 강남 지역은 아무래도 그 학군이죠. 학군 때문에 실거주하면서 또 이제 차별화되게 아파트도 좋지만 아파트는 사실 내부가 그렇게 고급 사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다 수입품 자재와 또 이제 그 주방 기구도 다 독일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1층 보시면은 보통 그 호텔급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이 되냐면 요즘 그 조식 서비스 있잖아요. 여기는 조식만이 아니고 24시간 차를 마시면서 또 서비스하는 그 아예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간단하게 요기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게 아니면 파티룸으로 또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고급 빌라입니다. 그래서 호텔급 서비스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쪽에 그 아무래도 교통이 아주 좋고 더군다나 주차도 1주택당 2대씩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 공간도 널찍이 되어 있고 또 보안도 잘 돼 있고 비밀 보장도 잘 돼 있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주택입니다. 게다가 이제 주변에 생활 인프라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강남하면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여기 신세계죠. 신세계백화점, 백화점 잘 갖춰져 있죠. 또 코엑스다, 삼성병원이다, 세브란스 병원이다 이런 종합병원도 잘 갖춰져 있고 또 하나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가 강남을 따라갈 수가 없죠. 다른 지역도 잘 갖춰져 있지만 강남으로 대형 뭐든지 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그래서 다 살기 좋은 강남 하는데 주택 가격이 좀 만만치 않죠. 우선 중요한 거는 왜 강남이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물론 학군도 많이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업무 단지가 지금 서울 시내에 한 4분의 1이 몰려 있는 곳이 강남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업무 단지가 많이 있고 고소득 그 직장인들도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이곳이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또 늘어납니다. 이렇게 정보사 부지 개발. 지금 정보사 부지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 콘텐츠도 들어오고 또 이제 기업들이 또 이쪽으로 또 일자리가 들어오고요. 롯데 칠성 부지 개발. 이쪽도 롯데 사옥으로서 또 그만큼 삼성 사옥 옆에 널찍하게 자리 잡고 이 주변이 또 종상향돼서 또 일자리가 또 늘어납니다. 게다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도시 이쪽에 지하 6층까지 축구장 한 30-40배 그 연면적이 그 정도 넓게 봉은사역까지 넓게 그만큼 지하에 교통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쇼핑이라든가 그렇게 업무적으로 들어오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해서 이쪽에 이 잠실 마이스 단지도 물론 그쪽도 있지만 이쪽에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현대 사옥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 삼성동 쪽으로도 엄청나게 이쪽으로 한 120만이 창출된답니다. 지금 현재 이 강남 쪽으로 한 100만 이상 일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더 되게 이렇게 일자리가 생기면 주택은 또 한 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도 약 30만 채가 있는데 그냥 주택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또 RNCD 오면 또 이쪽 서초구에 개발 특구가 있죠. 이쪽에 이제 박사들이 AI 지금 카이스트가 이쪽으로 또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또 몰리겠죠. 그것도 AI 인공지능 박사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 이쪽도 지금 통합적으로 그냥 그 역세권만 그 교통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쇼핑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같이 들어올 예정이고 문정 법조단지는 이미 건립이 됐죠. 근데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이라 제가 이렇게 일자리 모음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계속 늘어나고 주택은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차별화된 고급 주택을 굉장히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아요, 이곳은. 그래서 뭐 스크린 골프장까지도 갖춰 있고, 뭐 요즘 왜 코로나 때문에 그 운동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헬스를 많이 못 하는데 이게 개인 PT도 선생님을 초빙해서 내가 개인 룸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PT를 받을 수 있고, 아,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와서 일단 다 갖춰지고 지어져 있기 때문에 와서 보시고, 아, 진짜 그 가치가 있구나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강남구 논현동이니까요. 웬만한 생활 인프라를 원스톱으로 다 누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만 하다면 실제 거주를 원하시고 또 실제 거주를 하면서 투자 목적까지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호재가 많아서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호재들이 서울 시내에 곳곳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서울을 뭐 서울시에서 균형 발전하자. 왜 균형 발전하지 않으면 뭐 베드타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균형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형 개발 호재 그냥 뭐 제가 가끔 농담으로 강남은 핵폭탄급 개발 호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코엑스부터 뭐 영동대로, 지하도로, 현대자동차, 마이스 단지, 뭐 이제 탄천수변 문화공원도 이루어지죠. 또 종합운동장도 이쪽으로도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결돼서 그 태아란로를 따라서 끊기지 않고 쭉 삼성역을 지나서 이렇게 잠실까지 일자리가 이어지고 역시 강남역에서 저기 서초 교대까지도 또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테란로 이 도로는 완전히 일자리의 온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105층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은데요. 이 광장이 축구장 한 3배 정도 되고요. 또 이게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이건 호텔이고요. 호텔 들어오고 공연장이 1,600석에 달하는 굉장히 대형 공연장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전망대 우리 롯데타워 전망대 한 번씩 가보시죠. 그곳은 좀 좁아요.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이곳은 그대로 널찍하게 연면적이 넓게 올라가기 때문에 2층을 시민들이나 뭐 외국인 관광지의 어떤 대표 그 전망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니까 이쪽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받는 전국이나 전 세계가 주목받는 그런 개발 호재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게다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화는 뭐 지하 6층까지 교통이나 뭐 쇼핑이나 이렇게 그 연면적이 축구장 한 30배 이상 정도로 넓게 이루어지고요.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광장이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광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끔 뭐 천지개벽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웃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 어떤 구조로 지금 쭉 이어졌냐 보면 삼성역과 코엑스 있죠. 이 선릉역을 따라서 역삼동, 강남역까지 테헤란로에 여기 굉장히 이 표시된 데가 우뚝우뚝 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기 서서 이렇게 그 우뚝우뚝 서선 그 건물을 볼 때 보면 메타세콰이어 같은 그런 양쪽에 웅장하고 곧바른 건물들이 곧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삼성역부터 그 유명한 회사들 아니면 조금 그 고소득 연봉자들이요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추구하느냐, 뭐 비밀이나 아니면 보안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곳을 찾는데 많지 않습니다. 호텔도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만의 공간, 그런 공간을 원하는 게 고급 빌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될 수 있고요. 이만큼 이렇게 복잡하게 또 더군다나 엔터테인먼트 많죠. 연예인 기획사. 그래서 연예인들도 많이 찾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뭐 양재를 왜 표시를 했냐면 삼성역에서 바로 한 정거장만 가면 GTX C 노선이 바로 다음이 양재입니다. 그래서 양재도 같은 생활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쪽에 카이스트 AI 인공지능 그 대학원이 온다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지금 이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또
그만큼 연구단지라든가 많이 있는데 더 많은 박사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런 회사에서 주택도 다 지원하고 또 보안이 필요로 하잖아요. 더더욱 이런 고급 빌라가 더 필요한 지역이라 그런 분들이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더군다나 수소 역세권 개발 사업 이쪽도 굉장히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통합 개발이죠. 이렇게 우뚝우뚝 건물이 있고 아파트다, 호텔이다, 쇼핑이다, 아니면 교통까지 역세권까지 다 이쪽도 GTX A 노선이 들어오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데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지하로 뭐 완행 구간 있고 급행 구간 있고 빠르게 이 지하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지상은 이렇게 또 자연 친화적으로 양쪽에 2차전 차도 다닐 수 있게 하고 이 가림막을 고속도로의 그 소음이나 먼지 때문에 가림막인데 그게 철거가 되기 때문에 쾌적하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GTX도 삼성동에 A, C, D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완전히 트리플 역세권이죠. GTX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 어디든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곳이고요. 게다가 이제 새로운 노선이 생기는데 위례 신사선 또 KTX 의정부 연장선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위례 과천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의 그 발전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개발 호재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또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지역에서도 내가 생활하기에 참 좀 고급스럽고 잘 갖춰진 그런 부동산을 원하신다고 하는데요. 자, 논현동에서 고급스러운 빌라 찾아본다면 투자 금액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은 이제 그 강남이 공간이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곡합니다. 평당. 근데 지금 이곳은 지금 제가 이제 적은 평수만 준비했어요. 24평에서 뭐 30평, 뭐 48평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더 금액이 높고요. 그래서 투자하시기 좋은 그곳만 제가 준비했는데 임대 금액, 전세죠. 전세 시세가 15억에서 16억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낮춰서 착하게 해놨고요. 또 조금 큰 평수 30평대는 18억 7천만 원.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세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3억 5천, 4억 2천만 원이죠. 그리고 이제 월세를 원하시면 이쪽은 고소득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상가보다도 뭐 월 410만 원에서 530만 원까지 수익을 받을 수 있고요. 도대체 이걸 누가 냅니까? 이러는데 그 연예 기획사나 연예인들 기획사들이나 아니면은 그 외국의 그 귀빈들 있죠. 귀빈들이 호텔보다 이렇게 비밀 보장되고 뭐든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고 손님들도 이렇게 뭐 노출된 데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룸이라든가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출 금액이 참 조금 나와요. 요거는 이제 은행 감정가가 15억 이하짜리 요 금액짜리만 나올 수 있는 게 한 4억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이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이제 보증금은 이제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게 들 수도 있거든요. 12억 9천만 원에서 16억 6천만 원. 이렇게 수익도 보시고 미래 가치 있는 차익이 가능한 고급 빌라.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고 모든 게 잘 갖춰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임장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고급스럽게 잘 갖춰져 있는 빌라로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강남인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바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7호선 내방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7억 7천만 원에서 8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번엔 7호선 따라서 서초구로 넘어왔습니다. 역시나 강남권이니까 입지적인 자랑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쪽도 방배동 쪽도 그 고급 빌라촌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곳은 예전에 고급 빌라촌이 형성됐기 때문에 무슨 그런 커뮤니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곳도 뭐 100평 넘는 빌라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 일단 내방역에서 한 7, 8분 거리에 있죠. 방배동. 방배동도 조금 이렇게 고급 지역이 몰려 있는 곳이 있고요. 조금 아닌 곳이 있는데 이곳은 고급 주택가가 몰려 있는 곳이고요. 이 강남에 일단
이곳에서 서리풀 터널까지 쭉 삼성동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바로 직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어디든지 가능하고요. 우선 뭐 학군 따라서 오실 분도 실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3룸이라 실평수가 뭐 한 23, 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대학도 있고 법조타운도 일자리, 교육, 교통, 삼박자가 다 맞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교통도 지금 뭐 그 지하철 제가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이런 걸 다 표시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접근성 10분, 20분 되면 가능하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자연 인프라까지도 바로 한강공원도 가깝고 뭐 현충공원이라든지 뭐 매봉제산, 우선 중요한 건 또 예술의 전당이죠.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이 예술 그게 또 이제 이 서리풀 공원 쪽으로 여기 그 개발지로 또 옵니다. 문화예술센터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은 더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일자리도 직주 근접지로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지, 일자리 많이 모인 곳, 교통, 뭐 생활 인프라 모든 게 갖춰진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술의 전당이나 법조타운이 몰려있는 곳, 이런 입지적인 특징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 개발 호재가 궁금해요. 서초구 방배동의 대표적 호재 어떤 걸까요? 이곳 같은 경우는 강남구의 그 개발 호재도 그대로 가져오면서 또 바로 지금 재건축, 이 서초구의 대표 지금 재건축이죠. 반포 1단지죠. 그곳이 반포주공 1단지가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널찍하게 차지하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이렇게 멋있게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가치는 무시 못하죠. 평당가 1억을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쪽에 이 아파트 재건축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15구역 뭐 이 재정비 촉진지구 해서 이쪽에 아파트도 지금 들어오고 뭐 15구역 정비구역 지정으로 이제 자꾸 아파트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 재건축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제 꾸준히 이루어지고요.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대단지의 건축은 힘들고 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이 지금 내방역 서리풀 터널 있는 요 지역에 그 서울 대표 문화예술 거점으로 이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예술 문화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혜택을 충분히 보실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이쪽에 사당 복합 환숙센터가 지하 9층까지 이렇게 썬큰식으로 이 안에 다 야외로 보이면서 이제 그동안은 지하에 그 환승센터가 많았는데 이건 지상하고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이렇게 소통이 편리하고 지상은 친환경적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GTX 이용이 가능하죠. 강남에서는 GTX선 모든 교통은 최고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곳에 어디든지 접근성 좋고 살기 좋고 투자 선호도가 그래서 항상 강남권이 1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투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또 지금 평당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좀 투자의 타이밍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만나본다면 방 3개짜리 주택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이곳 가격은 이제 뭐 조금 층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7억 7천만 원에서 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한 4인 가구가 충분히 살 수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게다가 이제 한 23평 정도의 넓게 실평수가 넓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 4인 가족이 이용 가능하고 또 임대 금액이 요즘 전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전 같으면 1억으로 이 주택을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전세가가 6억 8천에서 7억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정도면은 투자를 하실 수 있고 미래의 차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봄에 분양한 그 주택이 요 다세대 주택이죠. 근데 그것도 한 24평 정도 되는데 11억 넘게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따끈따끈하게는 아니지만 2년 돼서 지금 전세가 이렇게 바뀌는
곳인데 그만큼 금액은 2년 전 금액이라 굉장히 착한 금액이죠. 근데 또 월세를 원하시는 분, 이쪽은 월세가 좀 높습니다. 220에서 235천에. 그래서 대출은 40%가 가능합니다. 대출을 3억 1천에서 2천 이용을 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한 4억 정도 이용하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차익도 보실 수 있는 미래 가치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1억 원부터 투자할 수 있는 서초구 방배동에서 만나보는 3룸 주택이었고요. 무료 1:1 맞춤 상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화한 부동산에 따른 아파트 투자 전략을 1:1 맞춤으로 무료 상담 도움 주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